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내생은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미변제 채무는 탕감받고 끝나는 제도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금액만 매달 납부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변제 중에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또 승진을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굳이 법원에 자진 신고해서 제 월급이 올라서 한 달 변제 금액을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채무자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그냥 이 정해진 변제 계획 금액만 입금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면책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조건부 인가는 개내생 변제 계획 안에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법원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또 이직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가 되었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인 인가죠. 자, 이런 조건부 인가제도가 생긴 이유는요, 채무자가 변제 금액을 일부러 줄이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실제보다 더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본인의 월급이 오르거나 또 새롭게 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이렇게 재산과 소득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걸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갚는 금액이나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에게는 엄청 부담이 되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조건부 인가가 소득이 낮게 신고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말하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서 개내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생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서 인가를 내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죠. 물론 아무나 전세 보증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2년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갖춰야만 되는 거죠. 이 요건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결정을 장관으로부터 받은 피해자만 2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인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재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의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채무자는 변제 완료일 3개월 전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 또 그 임차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이나 보상배상금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신고하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는 거죠. 그래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계획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거나 보상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비록 개내생 변제를 모두 수행한 이후라도 개내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는 내용으로 조건을 달아 인가를 내어주는 거죠. 자,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법원도 조건부 인가를 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본인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변제 완료 3개월 이전의 시점에서 법원에 전세 사기 피해 보전 여부를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